완벽한 거짓말, 불륜남이 저지른 범죄. 2015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가 딱 이틀 남은 날이었는데 데이비트 가정집 안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 대신 완전 충격적인 살인사건 현장이 됐어. 오전 10시 10분에 911 긴급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 너머에서 어떤 남자가 숨 가쁘게 완전 패닉 상태로 외치는 거야. 집에 누가 침입했어요. 저를 묶어놓고 제 아내가 총에 맞았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경찰 순찰팀이 바로 현장에 도착했더니 거기 39살 리처드 데이비트가 1층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손목 2개가 접이식 의자에 케이블 타이로 꽉 묶여 있고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더라. 옷은 엉망이고 맨발에 왼쪽 종아리엔 피가 흐르는 칼자국이 있었어. 근데 경찰 눈길을 끈 건 리처드가 아니라 지하실에 널브러진 콘니 데이비트의 시체였어. 콘니는 보라색 재킷에 검은 트레이닝 바지,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신발에 흙먼지가 아직 묻어 있더라. 머리 뒤통수에 총알이 관통했고 배에도 총알이 박혀 있었어. 주변에 피가 엄청 흥건했지.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콘니가 왼쪽 손목에 피트비트 팔찌를 차고 있었던 거야. 그냥 평범한 웨어러블 기기 같았는데 나중에 이게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지 뭐야. 경찰들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뭐라도 이상한 낌새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집 안이 너무 깔끔하더라. 침입자가 들어와서 난리를 쳤다면 뭐라도 부서지거나 어지럽혀져 있어야 할 거 아냐? 의자가 넘어졌다거나 문이 부서졌다거나 뭐 그런 흔적이 있어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리처드가 말한 대로 도둑이 보석을 뒤졌다면 콘니의 보석함이 왜 멀쩡히 닫혀 있냐고?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경찰들 느낌이 좀 이상했어. 이런 현장 많이 봤던 사람들이라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는 걸 바로 알아차렸지. 경찰들이 계속 현장을 살펴봤는데 자꾸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더라. 살아남은 남편 리처드 데이비트는 완전 겁에 질린 척하면서 자기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 어떤 복면 쓴 놈이 집에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하고 케이블 타이로 의자에 묶어놓고 갑자기 집에 돌아온 콘니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야. 그놈이 바로 도망갔다고 하더라. 근데 경찰들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리 없잖아. 침입자 얘기는 금방 의심받기 시작했어. 문이나 창문이 억지로 뜯긴 흔적도 없고 집 주변에 낯선 발자국도 없었거든.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아침에 총소리 같은 것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 경찰이 탐지견까지 풀어서 침입자 냄새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걔들이 아무 냄새도 못 잡더니 오히려 리처드 주변만 계속 맴돌더라. 심지어 한 마리가 리처드가 구급차에 실려갈 때 거기 뛰어오르려고까지 했대. 리처드 말에서 앞뒤 안 맞는 것도 점점 많아졌어. 침입자랑 엄청 싸웠다고 했는데 몸에 멍 자국 하나 없고 그냥 종아리에 칼 자국 하나뿐이더라. 그 칼자국도 누가 봐도 싸우다 생긴 거라기보단 자기가 일부러 낸 것처럼 보였지. 콘니를 죽인 무기, 루거 397 매그넘 권총이 콘니 시체 근처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총에 지문이 하나도 안 남아있더라. 리처드 것도 콘니 것도 심지어 아무도 안 남아있었어. 침입자가 주인 총을 썼는데 지문 하나 안 남겼다고? 그게 말이 돼? 게다가 단순히 도둑질하려고 왔다면 왜 아무것도 안 훔쳐갔냐고? 경찰들이 집 구석구석 뒤져보면서 리처드가 말한 대로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으려고 했는데 옷장이 멀쩡하고 보석함도 멀쩡하고 콘니가 살해당했다는 지하실도 피 말고는 싸운 흔적 하나 없더라. 진짜 침입자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렇게 깨끗한 현장을 남겼을 리 없잖아. 리처드 말하는 게 점점 더 이상해지니까 경찰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 리처드의 어두운 비밀이 곧 드러날 거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 경찰들도 남편이 용의자로 떠오르면 개인 생활부터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리처드 데이비트도 예외는 아니었지. 처음엔 리처드가 진짜 아내 잃고 슬퍼하는 척 했는데 콘니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좀 충격적인 메모가 있더라. 내가 왜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라는 제목으로 콘니가 자기 속마음을 적어놓은 거였어. 거기 보면 리처드가 돈을 막 쓰고 거짓말하고 가족한테 무심하고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불만이 잔뜩 적혀 있더라. 콘니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당했지. 리처드 핸드폰도 뒤져봤더니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불륜 관계였던 게 드러났어. 1년 넘게 계속된 관계였고 그 여자한테 엄청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냈더라.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야. 리처드는 아내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지. 콘니가 죽기 딱 이틀 전에 리처드한테 메시지 보낸 것도 발견됐어. 곧 아내 떠날 거야.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콘니는 이걸 전혀 몰랐을까? 경찰이 리처드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엔 태연한 척하면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더라. 콘니가 그 여자한테 대리모 부탁해서 아이 갖는 걸 동의했다고 둘러댔어. 심지어 셋이 같이 아이를 키울 거라고까지 했대. 근데 경찰이 진짜로 콘니가 불륜 사실을 아는 게 맞냐고 캐묻자 결국 입 다물더니 인정하더라. 콘니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이쯤 되니까 살인 동기가 완전 명확해지더라. 불륜 중인 남자, 이혼하려는 아내, 곧 태어날 아이, 그리고 비싼 이혼 소송으로 얽매이기 싫은 욕심. 리처드 데이비트가 아내를 죽일 이유가 충분했지. 근데 동기만 있다고 유죄로 만들 수는 없잖아.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 그리고 그걸 공교롭게도 기술이 해결해 줄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지. 리처드 데이비트는 자기가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 가짜 침입자 얘기, 꾸며낸 싸움, 보이지 않는 살인자 설정까지. 근데 그놈이 전혀 예상 못한 게 뭐냐면 집 안에 있는 작은 기기들이 자기 거짓말을 하나하나 까발릴 거란 거야. 기술은 겁 안 내고 돈으로 안 넘어오고 거짓말도 안 하니까. 경찰이 콘니 손목에 차고 있던 피트비트 데이터부터 확인해봤어. 리처드는 콘니가 아침 9시쯤 집에 오자마자 죽었다고 했거든. 근데 피트비트 데이터 보면 콘니가 오전 10시 5분까지 집 안에서 계속 움직였다는 기록이 나오더라. 이게 뭐냐면 리처드가 911에 전화해서 침입자 타령하면서 겁먹은 척할 때 사실 그놈이 진짜 범인이었다는 거지. 침입자 같은 거 없었고 리처드가 콘니를 죽인 거야. 경찰이 리처드 핸드폰이랑 태블릿, 노트북 활동 기록도 다 뒤져봤더니 이 인간 말 완전 다 틀리더라. 오전 8시 37분에 구글에서 오래가는 타투 아이디어 검색하고 8시 41분에 GLP로 개인 이메일 로그인했는데 리처드는 그 시간에 회사 간다고 했었거든. 9시 4분엔 상사한테 이메일 보내서 좀 늦게 출근한다고 했는데 위치 데이터 보니까 그 이메일도 집에서 보낸 거였어. 결정적으로 집 보안 시스템 기록 보니까 오전 9시 23분에 차고 문이 열린 게 나와. 그게 콘니가 집에 들어온 시간하고 딱 맞아. 그리고 9시 40분쯤 콘니가 페이스북에 동영상 2개 올리고 친구한테 메시지도 보냈더라. 만약 리처드 말대로 콘니가 9시에 죽었다면 어떻게 9시 40분에 핸드폰을 만질 수가 있냐? 10시 5분까지 집 안을 돌아다닐 수가 있냐?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잖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더라. 리처드는 그날 아침 내내 집에 있었어. 콘니는 9시 23분쯤 집에 들어왔고 둘이 틀림없이 말다툼했겠지. 그러다 9시 40분 이후 10시 5분 전에 리처드가 콘니를 죽인 거야. 이제 진실을 더 못 숨기겠더라. 경찰이 증거 다 확보했지. 리처드가 알리바이 만들려고 했던 그 기술이 오히려 리처드를 범인으로 찍는 최고 증거가 됐어. 근데 리처드는 아직도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경찰이 이미 감옥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리처드 데이비트는 자기가 세상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경찰 앞에서 아내 잃은 척 눈물 흘리면서 가짜 침입자 얘기 짓거렸지. 근데 경찰이 더 파고들수록 그저 어설픈 연극일 뿐이라는 게 다 보이더라. 침입자랑 엄청 싸웠다고 했는데 몸에 멍 하나 없고 의자에 묶였다고 했는데 케이블 타이가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았어. 누구라도 자기가 스스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더라. 경찰이 신문하면서 리처드 반응도 잘 봤지. 불륜 얘기 나오니까 말 더듬고 이혼 얘기 꺼니까 눈 돌리고. 근데 제일 이상한 건 이 인간이 계속 콘니 생명보험금 얘기만 물어보더라. 보험금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진짜 아내 잃고 슬픈 남자가 할 소리냐? 아니면 미리 계획하고 사람 죽인 놈이나 할 법한 말이냐? 리처드 진술도 계속 바뀌더라. 처음엔 콘니 죽인 총이 집 금고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엔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하질 않나. 말 계속 바꾸니까 더 터무니없어지더라.
진짜 침입자가 있었다면 왜 자기 총 안 들고 와서 집주인 총을 썼냐? 그리고 왜 그 총에 지문이 하나도 안 남아있냐? 경찰은 리처드가 거짓말 쳤다는 거 더 증거 안 찾아도 알겠더라. 근데 딱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었어. 리처드가 콘니를 정확히 언제 죽였는지 알아야 했지. 그게 곧 밝혀질 거야. 이제 감옥 문이 리처드 기다리고 있었지. 2022년 4월 5일 6년 넘게 수사한 끝에 리처드 데이비트가 드디어 법정에 섰어. 법정은 사람들로 꽉 찼지. 콘니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음부터 지켜봤던 동네 사람들도 와 있었어. 리처드가 들어오는데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이 불안하더라. 이번엔 작은 방에서 신문 받는 거랑 다르다는 거 알았겠지. 앞엔 배심원단, 검사, 130명 증인, 그리고 600개 넘는 증거가 리처드 거짓말 까발리려고 대기 중이었으니까. 검사가 리처드 데이비트라는 인간을 완전 적나라하게 까놓더라. 불륜남, 깨진 결혼 생활에 얽매인 남편,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하는 놈,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람 죽인 살인자. 기술 증거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리처드 거짓말 다 까발렸지. 콘니 피트비트 데이터, 리처드 태블릿 검색 기록, 집 보안 시스템, 핸드폰 메시지까지. 증거 하나하나가 리처드한테 망치로 내려치는 느낌이었어. 콘니가 아침 9시 8분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찍힌 영상까지 재생되니까 배심원단 눈빛이 확 달라지더라. 더 이상 아내 잃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전문 거짓말쟁이로 보였지. 리처드 변호사는 어떻게든 상황 뒤집어 보려고 애썼어. 직접 목격자도 없고 다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지. 근데 검사가 딱 받아치더라. 디지털 데이터가 초 단위로 진실을 말해주는데 목격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숫자들이 리처드가 살인자라는 걸 증명해줬지. 22일 동안 재판 계속됐고 배심원단이 평결 내리러 들어갔어. 몇 시간 만에 결론 나왔지. 2022년 5월 10일 평결 나왔어. 리처드 데이비트 유죄. 법정안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콘니 가족들 눈물이 터졌어.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야.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었지.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자기 변명할 기회 있었고 그때 한 말이 사람들 소름 돋게 했어. 리처드가 선고받을 때 법정 앞에 서 있었는데 겉으론 침착한 척했지만 손가락은 꽉 쥐고 있고 목에 핏줄 튀어나오더라. 판사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하니까 눈 깔고 이렇게 말하더라. 저 무죄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배심원단 쳐다보는 눈빛에서 마지막으로 의심이라도 끌어내보려는 것 같았지만 그 방 안에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6년 넘는 수사, 22일 재판, 수백 개 기술 증거가 다 리처드한테 불리했으니까. 판사가 망치 두드리면서 선고 내렸어. 징역 65년, 가석방 없음. 콘니 가족들 울음 터졌고 방청석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서로 손 꼭 잡더라.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겠냐. 근데 리처드는 아니었어. 몇 초 멍하니 서 있더니 입 다물고 고개 숙이더라. 더 싸울 힘도 없는 것 같았지. 경찰한테 끌려가면서 뒤돌아봤는데 눈빛이 텅 비어있더라. 한때 가정 있고 커리어 있던 남자였는데 불륜 하나랑 자기 욕심 때문에 다 망쳤지. 이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거야. 자기 거짓말에 갇혀서.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야. 리처드 데이비트는 계속 항소했어.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더라. 2024년 10월에 또 항소 신청했는데 누구나 다 아는 게 이런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자유 따윈 못 얻을 거란 거지. 콘니 죽인 건 이름 모를 침입자가 아니라 리처드의 배신, 거짓말, 그리고 치밀한 살인 계획 때문이었어. 이 사건이 확실하게 보여준 게 있다면 기술이 살인자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의는 결국 진실을 찾아내더라.